조선시대 왕의 여인이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죽음. 하지만 역사 속 어느 여인은 그 금기를 깼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다른 남자의 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선 궁궐에서 가장 위험했던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역사가 지운 이름, 하지만 야사가 기억한 마음.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종 20년경, 한양 북쪽의 한 저택에서 아름다운 가야금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연주자는 윤 씨라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윤 씨는 명문가의 서녀로 태어났습니다. 적자가 아니었기에 혼처를 정하기도 어려웠고 집안에서도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야금을 배운 윤 씨는 10살이 되었을 때 이미 한양에서 소문난 연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기쁜 곡을 타면 듣는 이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고 슬픈 곡을 타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 씨의 음악은 단순히 기교가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음악에 자신의 감정을 담아낼 줄 알았습니다. 외로움, 그리움, 기쁨, 슬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야금줄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양반가의 잔치에서 윤 씨의 연주를 들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심지어 대신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대신이 왕에게 윤 씨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양에 음악에 뛰어난 여인이 있으며 그 솜씨가 천상의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왕은 흥미를 보였습니다. 중종은 예술을 사랑하는 군주였습니다. 시와 음악, 그림을 좋아했고 재능 있는 이들을 곁에 두기를 즐겼습니다. 왕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 여인을 궁으로 데려오라는 명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 씨는 궁궐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을 보며 윤 씨는 생각했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왕의 부름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 씨는 악공으로 궁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수십 명의 악사 중 하나였습니다. 궁중에는 이미 실력 있는 악공들이 많았고 윤 씨는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왕 앞에서 연주하던 그날 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왕이 신하들과 함께 연회를 여는 날이었습니다. 여러 악공들이 차례로 연주를 했고 마지막 순서가 윤 씨에게 돌아왔습니다. 윤 씨는 가야금 앞에 앉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튕겼습니다. 선율이 흘러나오는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윤 씨가 연주한 곡은 수제천이었습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곡으로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연주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나오는 소리는 단순히 음을 짚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늘과 땅이 대화하는 것 같았고 바람과 물이 어우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왕은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신하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소문대로 그녀의 음악은 하늘의 소리 같았습니다. 신하들도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왕은 자주 윤 씨를 불렀습니다. 처음엔 연주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이유가 바뀌어 갔습니다.
왕은 윤 씨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에 대해, 시에 대해, 때로는 세상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 씨는 단순히 음악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많이 읽었고 생각이 깊었습니다. 왕은 그런 그녀에게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석 달 후, 윤 씨는 후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악공에서 왕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궁궐의 모든 여인이 부러워했습니다. 미천한 출신에서 후궁이 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윤 씨는 화려한 처소를 받았고 수많은 궁녀들이 그녀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윤 씨의 마음속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서윤. 왕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젊은 문신이었습니다. 26의 나이에 과거의 급제에 홍문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글을 잘 썼고 특히 시에 뛰어났습니다. 서윤과 윤 씨의 인연은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윤 씨가 궁에 들어가기 전 그녀의 오라버니가 서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둘은 같은 서당에서 공부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봄날 서윤이 윤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라버니와 함께 시를 짓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시를 짓고 있을 때 안채에서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붓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윤 씨의 오라버니는 그 연주자가 자신의 누이 동생이며 음악을 좋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윤은 그 음악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음악이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은 자주 윤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명목은 오라버니를 만나러 오는 것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윤 씨의 음악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윤 씨는 가야금을 타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고 서윤은 시를 써서 그 감정에 화답했습니다. 어느 날 서윤이 윤 씨에게 시 한 편을 건넸습니다. 꽃잎이 떨어지는 그 소리마저 그대의 숨결 같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도 그대가 자신의 마음을 흔드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시를 읽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서윤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윤 씨도 자신의 마음을 담아 가야금을 탔습니다. 말로는 할 수 없는 고백을 음악으로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예술혼에 이끌렸습니다. 윤 씨의 음악과 서윤의 시는 완벽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윤 씨가 궁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서윤은 윤 씨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서윤은 빈 마당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서윤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서윤은 그날 시 한 편을 썼습니다. 궁궐의 담은 높고 하늘은 멀다고 그녀의 가야금 소리를 이제 들을 길이 없다고 다만 바람에 실려오는 그 선율을 꿈에서나 듣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시를 쓰고 서윤은 붓을 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시 두 사람을 이어주었습니다. 후궁이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윤 씨는 왕의 총애를 받았고 궁궐에서의 생활에도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처소에서 살았지만 마음 한켠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윤 씨는 가야금을 탔습니다. 왕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야금 줄을 튕길 때마다 서윤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써준 시가 생각났습니다. 함께 나눴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윤 씨는 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전하께 바칠 시문을 준비하고 싶으며
음악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글을 올리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은 기뻐했습니다. 윤 씨가 문장에 능한 신하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자 왕은 홍문관의 서윤이라는 자가 시에 뛰어나다며 그를 불러 도와주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씨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윤이 궁으로 불려왔습니다. 윤 씨의 처소 한켠 궁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차분하게 시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붓을 들어 시를 썼습니다. 달빛이 창을 두드려도 그대가 아니면 문을 열지 않고 꽃향기가 방을 가득 채워도 그대가 아니면 향기를 맡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의 형식을 빌린 고백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시를 읽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곁에 궁녀들이 있었기에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윤 씨는 그 시가 아름답다며 노래로 만들어 전하께 올리겠다고 공식적인 말투로 답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몇 번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늘 다른 궁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와 음악을 나누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서윤이 떠난 후 윤 씨는 그가 남긴 시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의 여백에 자신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그대를 보아도 말할 수 없고 그대를 생각해도 만날 수 없다고, 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가슴속에 묻어둔들 불타오르는 것을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글을 품에 숨겼습니다. 그날 밤부터 윤 씨는 혼자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에 대한 그리움을, 이룰 수 없는 사랑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붓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먹으로 쓴 글씨 위에 눈물이 흘러서 글씨가 번져도 그녀는 썼습니다. 그대의 붓끝이 자신의 심장을 찌른다고, 이 아픔이 사랑인가 싶다고, 왕의 여인으로 사는 것보다 그대의 곁에서 천한 여인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다고 한자 한자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들키는 순간 죽음뿐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럼에도 윤 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이성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조선의 또 다른 비밀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윤 씨와 서윤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윤 씨는 서윤에게 보낼 편지를 썼습니다. 너무도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편지에 썼습니다. 서윤, 그대는 별빛이 되어 자신을 비춘다고, 이 어두운 궁궐에서 그대만이 자신의 빛이라고, 그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 윤 씨는 그 편지를 은밀히 서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서윤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서윤은 답장에 썼습니다. 윤 씨, 그대를 잊으려 애써도 잊을 수가 없다고, 매일 밤 그대를 꿈에서 만난다고,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대를 사랑하겠다는 서윤의 마음이 담긴 위험한 편지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왕이 윤 씨의 처소를 예고 없이 찾았습니다. 왕은 가끔 이렇게 예고 없이 후궁들을 찾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윤 씨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시를 얼른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왕이 먼저 그 시를 발견했습니다.
왕은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며 시를 집어들었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왕은 천천히 그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읽었지만 점차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 그대는 별빛이 되어 나를 비추고. 왕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를 끝까지 읽은 왕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왕이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고, 이 서윤이라는 자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윤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윤 씨는 용서를 빌었습니다. 왕은 다시 누구냐고, 혹시 그 홍문관 서윤이냐고 물었습니다. 윤 씨는 애원했습니다.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 혼자만의 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홍문관의 서윤, 최근 몇 달간 윤 씨의 처소에 드나들던 그 문신. 왕은 시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감히 자신의 여인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며 분노했습니다. 왕은 밖으로 나가며 내관에게 명했습니다. 서윤을 당장 잡아들이고 윤 씨의 처소를 철저히 뒤지라고 엄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윤은 그날 밤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처소를 수색한 금부도사들은 여러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윤 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윤 씨의 처소에서도 서윤이 쓴 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증거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사흘 후 서윤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고문은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물었습니다. 감히 왕의 여인과 정을 통했느냐고 말이에요.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왕은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런 대역죄를 저질렀느냐고 낮은 목소리로 침착히 물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은 사랑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변명이 되느냐고 왕은 되물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릴 뿐이라고 서윤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자신은 윤 씨를 사랑했고 그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고 왕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서윤의 눈빛에서 진실한 사랑을 본 것입니다. 왕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배를 보내겠다고, 다시는 한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왕은 서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면 윤 씨가 견디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자비였습니다. 윤 씨는 패출되었습니다. 후궁의 자리에서 쫓겨나 궁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그녀가 궁을 떠나기 전 왕은 마지막으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왕은 물었습니다. 자신이 그녀에게 무엇이 부족했느냐고 말이에요. 윤 씨는 고개를 들어 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지만 단 하나 자신의 마음만은 드릴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죄는 사랑이라고, 목숨으로 갚겠다고 말하며 윤 씨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왕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서 다시는 궁궐에 오지 말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윤 씨는 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나갈 때 한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윤이 써준 시들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윤 씨는 궁을 떠난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어떤 기록에도 어떤 족보에도 그녀의 이름은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야사에는 그녀가 산속의 작은 암자로 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거기서 평생 가야금을 타며 살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기록에는
그녀가 강가의 작은 마을에 정착해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유는 함경도의 먼 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은 겨울이 길고 추운 곳이었습니다. 서유는 그곳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글을 가르치고 시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가 쓴 시들은 모두 윤 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 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천리 밖에서 그대를 그린다고 만날 수는 없어도 사랑은 여전한데 이 마음을 어디에 두랴 바람에 실어 그대에게 보냅니다. 또 다른 시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겨울 눈이 내리면 그대 생각나고 봄꽃이 피면 그대 생각만 간절하고 사계절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것은 이 마음뿐입니다. 서유는 평생 장가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윤 씨만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배 20년째 되던 해 서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50이었습니다. 서윤이 죽은 후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제자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윤 씨가 보낸 편지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마지막으로 쓴 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꽃은 시들어도 향은 남고 이름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대여, 다음 생에는 자유로운 몸으로 만나리라. 그때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요. 제자는 그 시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 씨가 어떻게 살다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암자의 늙은 비구니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 비구니는 말했습니다. 평생 단 한 사람만을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로 인해 진정으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 비구니가 윤 씨였는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00년 후 조선 후기의 어느 사관이 오래된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궁중 기록들을 뒤지다가 그는 한 장의 시를 발견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안에 갇힌 새여, 날개가 있어도 날 수 없고 노래가 있어도 부를 수 없고 다만 마음만은 담을 넘어 그대에게로 날려보냅니다. 사관은 그 시를 읽고 감동했습니다. 누가 쓴 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애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시 아래 이렇게 적었습니다. 왕의 여인이 남긴 시로 추정되나 너무도 아름다워 차마 지울 수 없었다고 사랑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권력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가 증명한다고 말이에요. 결국 역사는 그들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정사에는 단 한 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사는 그들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구전으로 글로 이야기로 전해졌습니다. 권력은 기록을 만들지만 사랑은 영혼을 움직입니다. 조선의 역사에는 왕의 이름이 남았지만 야사에는 한 여인의 마음이 남았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역사는 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권력과 명예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윤 씨와 서윤,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지만 그들의 사랑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죽음도 시간도 심지어 역사조차 지울 수 없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조선 궁궐의 금단의 사랑, 왕의 여인이 사랑한 남자 이야기였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야사는 사람의 기록입니다. 권력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고 왕명보다 강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조선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